드디어 베일을 벗은 영화 파묘. 영화의 초반 기세가 무시무시합니다. 개봉 첫 주 229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해 지난해 말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서울의 봄보다 이틀 빠른 200만 관객 동원으로 새로운 흥행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직후 장재현 감독의 전작 사바와 비슷하게 다소 호불호 갈리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재현표 오컬트가 보다 확고해진 파묘에 대한 리뷰와 감독은 이 영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장재현 감독이 파묘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엑소시즘 장르를 한국적으로 잘 풀어낸 데뷔작 검은사제들과 사이비 종교를 역시 한국적 정서에 녹여낸 사바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풍수지리 기반의 고유의 장례 문화라는 토속적인 소재를 정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영화 파묘는 개봉 전부터 예고편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올 들어 이렇다 할 화제작이 없는 상황에 개봉해 개봉 첫 주부터 관객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개봉 직후 작품 내에 다양한 코드를 심어놓는 장재현 감독 특유의 장기, 예를 들어 주인공들의 이름 설정, 사람의 머리를 한 뱀, 여우 등 관람 후 관련 정보를 찾게 만드는 설정 등으로 화제성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영화는 관객들에게 호불호가 꽤나 갈리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전반부는 몰입도 높은 전개를 보이다가 후반부에서는 장르와 분위기가 다소 전환돼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영화는 초반 부분 밑도 끝도 없는 부자 집안의 묘를 이장하고 이로 인해 화를 입는 과정이 밀도 높게 진행되지만 묘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를 해결하는 사이 부자 집안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후 의외의 이야기 전개는 전반적인 흐름을 깨는 데다 끝판왕과 싸움도 밋밋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이 같은 반응은 감독의 전작인 사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게 초반 관객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던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사슴동산 교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뒤편으로 사라지고 교주 김재석의 최후도 다소 허무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바가 오컬트 공포물로 전개하다 후반 들어서는 미스테리 수사물로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파묘 역시 전반부 오컬트물로 분위기를 잡아가다 후반부에는 다소 황당해 보일 수 있는 괴물이 등장하는 크리처물로 바뀐 듯한 인상도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묘를 보며 느낀 점은 장재현 감독이 장르적 쾌감은 지향하는 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전보다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재현 감독은 오컬트 전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는 편의상의 구분이며 정작 감독은 장르의 전형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컬트 장르는 귀신, 심령 등 미스테리나 신비로운 존재를 소재로 하다 보니 호러나 서스펜스 등 관객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연출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장재현 감독의 작품들은 오컬트를 소재로 함에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감독이 공포심 전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파묘를 보며 영화 곳곳에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흐름이나 장면이 있음에도 감독은 서스펜스를 의도적으로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에서 끝판왕의 존재를 굳이 다 드러내면서 관객들이 기대할 법한 공포감은 오간되었고 다소 싱거운 크리처 영화 같은 이질감을 줬습니다. 여기에 파묘는 민족주의 같은 주제를 강조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밋밋하게 전달합니다. 익히 상업 영화라면 공포심, 애국주의와 같은 MSG를 쳐서 관객들을 고조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를 철저하게 억누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파묘를 보며 든 생각은 장재현 감독이 오컬트 장르 자체에 대한 애정보다는 사회적 또는 인문학적 주제를 오컬트라는 도구를 통해 관객들과 이야기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비교적 주제의식이 흐릿한 편인 데뷔작인 검은사제들을 제외하고 사바나 파묘는 감독이 집중하는 부분이 선명한 편이었습니다. 사바의 경우 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였다면 파묘는 한국의 토속적인 풍속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 후반부가 극명하게 갈린 이야기 전개와 분위기 속에서도 영화 파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풍수지리, 음양오행과 같은 전통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풍수사 김상덕을 통해 세상이 변했어도 부자나 권력자들은 여전히 묘자리나 정계 같은 비과학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딸과 자신이 결국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현대에 와서 미신이라 치부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나름 그 시대의 과학이었다는 시각이며 매잔 대신 화장이, 풍속 대신 과학이 대체되고 있음에도 이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등 일련의 소동들이 야생곰에 의한 인명피해로 설명되는 시각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듯 묘사됩니다. 이번 영화는 워낙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출연한지라 이 같은 주제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민식, 김고은이야 두말할 것 없고 개인적으로는 봉길역의 이도현과 유해진이 연기한 연극 캐릭터에 관심이 갔습니다. 장편 상업영화가 처음인 이도현은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이란 쟁쟁한 배우들 속에서도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모그래피가 상대적으로 짧은 배우라면 연기가 과장되거나 혹은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도현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파묘에서 장의사 연근은 풍수사나 무당과 비교해 역할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 캐릭터가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감독의 자아가 반영됐기 때문인 듯합니다. 장의사 연근은 기독교를 믿는 교회 장로임에도 미신이라 불리는 각종 의식의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감독의 실제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단한 캐릭터를 매우 유려하게 연기한 유해진은 역시나 였습니다. 파묘는 워낙 작품 속에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여러 코드들을 깔아놓은 덕택에 전작인 사바와 마찬가지로 영화 속 숨겨진 의미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지현 감독은 향후에도 오컬트 장르만 집중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 향후에는 어떤 소재로 어떻게 다룰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상 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사람 살려주세요! 구보 살펴주세요.